호주야 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2011년 1월 19일 벌써 1월의 중순을 훌쩍 넘겼네요. 제가 항상 그 유학 구移민, 이 영주권 유학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는데 유학 구移민의 필수 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3년 전에 영상을 처음 올렸었고요. 그리고 1년 반 전에 또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민법이 바뀌니까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유학 구민을 처음 저희에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이 코끼리라는 그림을 다 보고 질문을 주시면 좋은데 코끼리 앞발만 보고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굉장히 난해하고 또 답하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영상 주제는요, 영주권 유학 첫걸음. 네. 정말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해야 될지 도전하면 안 될지, 그리고 정말 첫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는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하면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영주권 유학 첫걸음. 네. 자, 먼저 영주권 유학 첫걸음.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시는 분들이요, 호주 유학 없이 한국에서 경력, 학력을 가지고 호주 이민 안 되나요? 네. 또 어떤 분들은요, 무슨 전공하면 영주권 주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주권 유학 솔직히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네.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알바나 뭐 이런 뭐 파트타임 시급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잡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째, 비자. 네.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영어. 세 번째, 기술. 그러나 워킹홀리데이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을 도전할 때는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 내가 호주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일은 뭐 알바나 시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비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자가 바로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야 영어가 성립이 되고 기술이 성립되면 이제 잡이라는 게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호주 영주권은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 점수제 이민이라는 게 있고요. 취업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사업 이민, 투자 이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해당사항 안 되세요. 대부분 한국에 계신 유학 구민에 관심을 가지시는 95%, 98% 여러분들 해당사항 안 되세요. 최근 들어서 이제 GTI라고 해서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고 해서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말 그대로 글로벌 탤런트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현재 호주 달러로 15만 6천 불 이상의 혹은 그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거나, 혹은 내가 호주로 당장 와도 이 15만 6천 불에 해당하는 연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거나. 쉽지 않죠.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그 돈이면 한국에서 잘 살겠다. 그렇죠. 그 정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다 호주 이민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연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요, 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어그리컬처럴 테크도 있고요, 핀테크, 뭐 에너지 분야, 그리고 메디테크, 사이버 세큐리티, 뭐 다타 사이언스, 뭐 이런 7개 분야에 여러분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석사나 박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GTI라는 비자도 어프로치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제끼고, 사업이민, 투자이민도요, 대부분 점수를 따지거든요. 일정 조건의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제 이민처럼, 기술 이민에 있는 그 점수제 이민처럼 사업이민, 투자이민도 점수를 따져요. 근데 대부분 이 점수는 한국에 그냥 평범한 호주 유학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점수 구성이 안 돼요. 점수 없이 그러면 내가 투자 이민으로만 하면 안 되나? 45억, 50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들하고는 전혀 4억, 5억 아니고요. 평범한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빼고요. 그 외에 뭐 난민이 뭐 한국이 무슨 뭐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그죠? 난민도 아니니까 다 빼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호주에
이민을 호주 영주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점수를 따지는 점수제 이민 아니면 취업 스폰서를 통한 취업 이민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최대한 쉽게 정말 영주권 유학 첫걸음이니까요. 첫걸음을 떼시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만 조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한번 두세 번 한번 읽고 저랑 같이 따라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그 MLTSSL이라는 어떤 직종 용어가 있고요. STSOL이라고 부르는 또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주는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을 안자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쫙 이렇게 해놨어요. 숫자로 이렇게 6자리 숫자로 쫙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호주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직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직종들을 MLTSSL이라고 해요. 그리고 short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직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STSOL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안작스코어라는 전체 직종이 뭐 한 6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MLTSSL에 속하는 직종이 한 18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이 MLTSSL에 있어야 취업 이민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특히 점수제 이민에서는 이 MLTSSL이 없으면 아주 제한적인 가능성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이 MLTSSL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OI라고 해서 점수제 이민을 할 때 내가 일정 조건을 갖추었으면 이제 이게 점수 경쟁 방식이거든요. 나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는 그 이민 의향서를 EOI라고 그래요. 계속 제가 설명 중에 이 용어들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EOI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 정부가 당신 조건이 되니 영주권 신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인비테이션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비테이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은 정말 빨리 뭐 한두 달 안에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뭐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요. 과거에는 이 EOI 제도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수년을 그냥 신청만 해놓고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이렇게 기다리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서 뭐 이미 바뀐 지 또 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호주는 모든 비자에 이 세 자릿수 번호를 매겨놨어요. 이렇게 분류상 편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 485 서브 클래스 485라고 하는 비자는 졸업생 임시 비자를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코스를 2년 이상을 졸업하면 여기서 말하는 코스라는 거는 어학연수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어떤 뭐 서티피케이트 이상의 어떤 디플로마나 뭐 학사나 석사나 이런 학위를 받는 과정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2년 이상 공부하고 호주에서 졸업을 하면 그 과정이 전문학사,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 레벨에 해당하는 분야면 1.5년짜리 졸업생 비자를 주고요. 학사 또는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으면 2년을 주고요. 석사 중에서 연구석사라고 해서 이제 리서치 마스터라고 하죠. 연구석사는 3년을 주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4년을 줘요. 그동안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나라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비자를, 한시적인 취업 비자를 줄게 하는 게 이제 이 졸업 비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 서브 클래스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가 1로 시작하거나 800대로 시작하면 그건 대부분은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주비자.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4로 시작하는 거는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임시 취업 비자라고 보면 되고요. 5로 시작하는 거는 뭐 학생 비자나 가디언 비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TSS 비자라는 걸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임시 취업 비자 역시 졸업하고 나서 2년 경력을 쌓고 나면 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4년짜리 비자가 있는데 그게 TSS 비자인데요. 그게 서브 클래스가 482, 4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임시 취업 비자잖아요. 그리고 ENS라는 비자, 영주 비자, 영주권입니다. ENS 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186, 그러니까 1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 비자가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
점수제 이민하고 취업 이민 크게 두 가지 안에서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점수제 이민 안에는 또 크게 몇 개 파트가 있는데요. 연방정부 점수제 이민이 있고, 각 주정부, 호주가 이제 특별국까지 하면 8개 주가 있잖아요. 8개 주정부가 관장하는 비자가 있고요. 그게 190 비자예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고 있어요. 주정부 안에도 이제 또 각 지방 지역별로 또 소규모 지방 정부가 뭐 호주가 워낙 뭐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한국보다는 앞선 나라니까요. 그 지방 정부에서 또 스폰서를 하는 지방 정부 점수제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189랑 190을 한번 볼게요. 호주에서 먼저 학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485라고 하는 졸업생 비자거든요. 이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심사라는 걸 내가 통과를 해요. 모든 점수제 이민은 반드시 각 직종별로 뭐 요리면 요리, 자동차 정비면 자동차 정비, 뭐 기계공학이면 기계공학, IT면 IT, 뭐 영상의학이면 영상의학, 뭐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 심사라는 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점수 계산 자격이 생깁니다. 점수는 여러분들 점수표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텐데 그 점수표에서 점수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고 뭐 호주 기술심사 통과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0점, 빵점이죠. 빵점. 네. 기술심사 통과된 사람만 이 점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심사 통과는 어떻게 하냐? 각 직종마다 다 달라요. 네. 그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표에서 65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민의향서라고 하는 EOI를 제출하고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이제 그 승인을,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게 되는 이 메커니즘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안에 또 소규모 또 작은 단위의 또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이 지방정부 491이라고 하는데요. 예, 캐치하셨죠? 사니까 이건 영주권이 아닌 거예요. 임시비자죠. 예. 이 지방정부 점수제 이민은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먼저 기술심사는 통과해야 돼요. 모든 점수제 이민은 기술심사 통과해야 점수 계산 자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 기술심사 통과됐어요. 그러면 각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조건은 어쨌든 이게 큰 호주 전체 연방정부, 각 주정부, 그 속에 있는 지방정부니까요. 연방정부 조건이랑 주정부 조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충족이 되고 그 지역의 지방정부에 엑스트라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뭐 그건 지방정부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엑스트라 조건을 충족하면 EOI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491 비자를 줘요. 근데 이 491 비자는 이제 5년짜리 비자를 주는데, 이 비자를 받고 그 주에서 그 지역에서 3년 이상을 거주를 하면 비로소 그 다음에 영주권을 줍니다. 다행히 이제 이 3년 지난 다음에는 점수 계산은 따로 안 해요. 491 비자를 일단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3년 경력만 채우면 영주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91 영주 비자예요. 예, 1로 시작하죠. 예, 영주권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심사가 관건이잖아요. 일단 기술심사가 돼야 뭐 점수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심사가 통과될 때는 여러 직종마다 다른데,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가시죠. 현장 기술직 있죠.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전문대 레벨에 해당하는 주로 2년 학업이에요. 이 학업을 마치고 1년 이상 경력을, 정확하게는 1725시간의 경력을 쌓으면 기술심사 통과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는 이제 아까 1년 반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1년 반 졸업생 비자를 받고 내가 열심히 어떤 업체에서 뭐 요리를 공부했다. 그럼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1년 경력을 쌓고, 그럼 1년 경력 쌓았으니까 난 이제 기술심사 통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1년 경력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TRA라고 하는 기술심사 기관에서 4단계 이 단계를 요구하거든요. 학업 중에 먼저 360시간, 2년 공부하는 동안에 360시간 경력을 쌓아야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현장 기술직은.
그리고 이제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시간으로 치면 1725시간 이상을 성립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6개월 이상 경력이 쌓였을 때 또 실사를 나와서 요리면 직접 레스토랑까지 나와서 이렇게 또 실사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직종에 따라서는 전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들어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1, 2, 3단계를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술심사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기술심사를 전담하는 기관들이 다 있어요. 호주 이민성 안에 그 수많은, 아까 제가 직종이 몇 개라 그랬죠? 수백 개라 그랬잖아요. 그 수백 개의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다 그러면 호주 뭐 CPA, IT다 그러면 ACS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안 컴퓨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뭐 호주 컴퓨터 관련 협회 뭐 그런 데다가 다 이렇게 외주를 주는 거예요. 공학이면 호주 엔지니어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또 공학 또 협회에다가 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은 기술심사 통과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판명을 해주는 거예요. 되면 기술심사 통과되면 이제 점수 계산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경력증명서 샘플이라고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리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수속할 때 호주 가서 요리 공부하면 요리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1년 경력 쌓으면 이제 이민 점수 계산해서 이민 돼요. 어떻게?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세부 안에는 어떻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뭐 A 회사에서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력 증명서조차도 심지어는 요구하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반드시 갖춰야 될 형식. 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세부적으로 딱딱딱딱. 그럼 내가 셰프면 셰프에 걸맞는 일이 딱딱딱 적혀 있어야 되죠. 레스토랑이 아주 바빠가지고 가끔 내가 홀서빙도 했다. 그런 얘기가 언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력증명서 샘플은요, 제가 저희 호주야 클럽 TV에 가시면 그 재생 목록에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요, 이 경력증명서 샘플이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이 영상 밑에 그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경력증명서 샘플란에 이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전공이 있냐면요, 이 전공에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은 간호학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학이나 로스쿨, 호주는 이제 법학사도 있고 JD라고 하는 로스쿨을 나와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교사 분야도 있고요, 공학 분야, 뭐 공학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 뭐 IT 안에도 뭐 보안도 있고요, 네트워크도 있고요, 뭐 프로그래밍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IT 분야도 다 적용이 되고요. 건축, 조경, 적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의료 관련 계통에 보면 뭐 다양하죠.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뭐 작업치료, 영상의학, 옵토메트리라고 하는 거만사 과정, 그리고 뭐 포디아트리라고 그러죠. 이제 그 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또 치료하는 그런 분야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 분야들은 전부 학사 또는 석사를 갖춰야 하는 직종들이고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 즉 현장기술직에 해당하는 또 직종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총 이렇게 11편을, 이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저희 호주야 클럽 TV에 가시면 전공 선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속에 다 있어요. 저희 그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에 제가 공지란에 아예 이 11개의 영상을 다 묶어서 올려놨는데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이 하나의 전공에 대한 기술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 세부 영상을 보면서 뭐 이 전공이 전망이 어떤지, 졸업 후에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전공은 호주 대학의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다뤄놨으니까 그 편을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술심사 점수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저희 뭐 카페나 저희 홈페이지에 가도 이 기술심사 점수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표에서 가만 점수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주의 기술심사 통과된 자만 이 점수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호주의 기술심사 통과가 됐다고 치고,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학 전공자들은 아시죠? 자신이 공학 인증, 국제공학 인증, 워싱턴 오코드에 적용된다 안 된다는 공학을 한국에서 공대를 나오시면 대충 알거든요. 그럼 자기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다행히 이 공학 분야는요, 인증되는 그 공학을 한국에서 나와도 호주 기술심사 통과가 요건이 충족이 돼요. 이미 그것만 가지고, 학위만 가지고도 따로 경력 없어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됐다. 호주에 학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기술심사 통과됐으니까 점수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점수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나이가 32세가 안 넘었어요. 그럼 나이 30점 만점에 30점 만점 받죠. 영어가 7점 정도 돼요. 그럼 10점이니까 또 40점 받죠. 아직 경력은 없죠. 호주에서 학업 안 했으니까 호주 학업 점수는 없고 단지 학사학위 점수가 있으니까 15점. 기타 등등 쭉쭉쭉 점수 계산을 해도 점수가 대략 한 75점, 뭐 80점 요 언저리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나 EY를 통해서 아까 189가 있었고 연방정부 점수제, 190이라고 하는 주정부 점수제, 491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점수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수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경력도 변변한 경력도 없고 호주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한국에서 공학 인증된 사람이 호주 이민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이. 인도 학생은 얼마나 많을까요? 뭐 다른 나라 학생, 호주가 이 공학 인증이 뭐 한 몇 나라가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럼 그 나라 출신들은 다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가 검증 가능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호주 안에서 일정 기간 학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유도를 해 놓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뭐 일부 나라라든지 뭐 인도나 뭐 파키스탄 이런 쪽에 아직 나라들을요, 동남아 일부 국가 이런 나라들은 학력, 경력 이런 서류들 마음대로 떼옵니다. 뭐 진짜 학력도 보면요, 저희 호주야 클럽에서 진행하는 수속하는 학생들의 한 10% 남짓은 한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이거든요. 가끔 뭐 인도 학생들 보면요, 예, 뭐 경력 증명서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뭐 경력이 짧다 그러면 경력을 늘려서도 가져온다 그러고요. 뭐 학위가 안 맞다 그러면 학위를 다시 떼온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바꾸어서 100불이면 다 떼온대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냐고요. 특정 나라는 이민 안 돼. 특정 나라 출신 국가만 우리가 받겠어.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글로벌리즘에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차별할 수는 없으니 호주 정부가 이제 이 점수표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호주 안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거나 호주 안에서 학위를 마친 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그게 또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그 공부하고 경력을 쌓고 하는 동안 호주에 적응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질문, 호주에서 학업 안 하고 한국 학력 경력 가지고 호주 이민 방법 없나요? 네,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어요. 그럼 경력 점수를 많이 하면 되지 않냐? 나이 점수를 까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을 한번 보죠. 자, 취업 이민을 보면